다시 한번 성과를 공유해 주신 7개 대학 기획처장님, 부처장님, 사업단장님,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워크숍은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한 관계로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성과 공유를 마쳤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워크숍이 17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잠시 후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20분간 연속해서 하고 조금 예정보다 일찍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에 응해 주실 7개 대학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박선영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장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성재용 기획부처장님,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김왕준 기획처장님, 한경대학교에서는 김형상 기획부처장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노일경 책임연구원님, 한국복지대학교에서는 강필 기획처장님,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고홍규 미술교육과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토론은 평가, 환류체계 개선 등 성과 관리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 토론,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자께서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박선영 학과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네, 처장이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성재용 기획부처장님. 예, 참석했습니다. 네. 김왕준 기획처장님. 예, 있습니다. 네네. 김형상 기획부처장님.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일경 책임연구원님.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필 기획부처장님. 한국복지대학교 강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홍규 미술교육 교수님. 네, 자리에 있습니다. 네네, 토론자께서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 토론 시간은 각 대학교 발표 자료, 공유하신 성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께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질의응답이 아니라 이 종합 토론이죠? 네, 질의에 대한 응답도 되고 토론도 되고 자유롭게 형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7개 경인 지역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발표를 들어서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대학들이 정말 성과 사업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볼 때 저희 보면 대학이 서울교대하고 경인교대는 이제 특성이 좀 비슷한 것 같고 다른 대학들은 조금씩 대학별로 특성화된 영역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복지대학교는 당연히 특수교육 쪽이고 서울과학의대는 당연히 기술 인력 쪽이고 체대 따로 있고 또 방송대도 있고 그래서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공이 다 이렇게 지역사회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교대는 뭐 다 아시다시피 경인교대하고 뭐 기능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서 또 사업의 내용들도 보면 이제 용어는 좀 다르게 쓸지 모르지만 거의 또 하는 일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또 우리 대학하고 서울교대는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서 이제 자원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실질적으로 또 그 자원이 이동하려면 뭐 그냥 그 진공상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자원 공유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그 여러 대학들이 갖고 있는 자원, 대학하면 뭐 당연히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뭐 이동해서 다른 대학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그 강의 교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과목에 대해서 만약에 원격 온라인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로 강의 공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그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교대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전공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인문학의 측면에서 보면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교양 프로그램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체육이라든가 뭐 예술 분야라든가 뭐 이런 분야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으니까 다른 대학들과 이렇게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서울교대 고은규입니다. 방금 그 김학균 교수님께서 대학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나 공조 체제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뭐 저는 이제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오늘 그 경인교대에서 김학균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그 내용들을 또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좀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경인교대에서 그 진우지움에서 했던 미술 전시 같은 경우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미술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한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 우리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전시를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3개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획 전시를. 근데 제가 매번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 관람객들이 제한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상의 어떤 문제로 한 번만 전시되고 끝나기가 굉장히 아까운 그런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진우지움에서 혹은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문화예술 전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좀 서로 연계해가지고 같이 뭐 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 재정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유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전시를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제 섭외해서 전시를 기획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순회전처럼 그 연계하는 대학끼리 이렇게 순회해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대학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교류해서 바꿔서 진행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금 대학에서 진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도 우리 서울교대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거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체대 기획처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나 내용들
그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가 연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교류나 뭐 이런 형태 우리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타겟이 되는 작업들이 주로 많은데 조금 더 국립대 육성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서 각 대학마다의 이 특징들을 살린 캠프 같은 형식을 좀 빌어서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아니면 전시하는 뭐 여러 교대에서도 초등학생 대상의 전시 프로그램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경대 같으면 뭐 식물을 이렇게 키우는 뭔가를 만들어 보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한번 5월은 쉽지 않을 거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올 가을 정도라도 한번 이런 전체 연합 캠프를 조금 그 공공성 강화한 형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열려 있는 형태로 가지고 가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오늘 발표들 다 들으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재영입니다. 이렇게 뭐 각자 대학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포럼할 때도 참석했었고 오늘 뭐 두 번째 이렇게 포럼 정식으로 참석하게 됐는데요. 제가 쭉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의 여기 서울 경인 지역 대학들이 다 특성들이 다 다른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은 창의, 창업, 기업가 정신 이런 내용의 그 발표들이 주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마다 이렇게 어떤 목적은 다르지만 이런 창의 교육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에다가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국립대로서 충분히 역할들을 다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금 서울 경기권 대학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유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육성 사업이 이제 예산이 뭐 대폭 작년부터 늘어가지고 재작년부터 늘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저희가 이제 성과를 잘 확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그 위에 정부 정책을 이제 청와대나 교육부 입장에서 아니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대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국립대 책무로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과 확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정부에서 예산도 더 늘려서 앞으로 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서울교대 김동남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 교류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아까 저희 처장님 발표에서도 말씀드리셨지만 지금 3년 차 동안 원격 기반의 대학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저희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좀 개선해서 유노 프리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좀 완비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그러니까 19년하고 20년도에는 컨텐츠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유노 프리캠퍼스 기반의 컨텐츠를 공동 수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1년도 육성사업 전체 이제 계획 개선 방안이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내용을 보면 지역 거점대 중심으로 이 플랫폼을 좀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학점 교류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교류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이제 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 방송대가 좀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동안에 나름 이 과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거점대 중심의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되다 보면 지금까지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사업을 같이 하셨던 대학들이 새롭게 또 이렇게
다른 지역의 거점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네트워크 사업이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진 않을까라는 사실 하나의 좀 걱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기대를 좀 갖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는 거점대라는 게 사실 말씀을 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들의 굉장히 다른 특성들이 있고 다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2017년하고 18년도에 교대, 과기대, 체대, 저희 대학 해서 이제 4개 대학 수도권 대학의 그 공동 콘텐츠 개발을 하고 했었던 사실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그 수도권 내에서는 저희 이제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들을 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진 플랫폼에서 일반 대학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 교육 그 체제를 많이 갖추고 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셨을 때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러한 이제 고민들을 함께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른 대학들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한경대학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발표들을 들으니까 네, 각 학교마다 정말 다양하게 특색을 갖춰서 육성 사업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덕분에 이제 저희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대구 성과 포럼에 참석하면서부터 이제 육성 사업 쪽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덕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기획 부서장까지 맡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성과 발표를 공유하니까 덕분에 이제 다양한 생각이 들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공동 예산을 좀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특색들이 있는 잘 갖춰지는 여러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을 저희 대학교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이 이제 작년 2020년 사업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좀 네트워크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좀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고 쳐도 앞으로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많은 네트워크 쪽을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바우더비 축제 같이 이제 전통 풍물을 이용한 이런 문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민들이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경대학교 자체적으로는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계속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대학교들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같은 여러 문화 행사들을 같이 이제 개최를 하면서 뭐랄까 지역민들과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분류로 인해서 많이 우울함을 느끼시는 이런 지역민들에게 더욱 많은 다양한 즐거움과 그리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또 특색이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관련 콘텐츠를 이제 준비하시는 학교가 있으면 같이 나중에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복지대학교에서 네,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의견 네, 있으신?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복지대학교 강필입니다. 제가 육성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이제 정부나 연구재단 쪽 교육부 쪽에서 이제 혁신하고 육성사업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차평가 받을 때 사업 계획서를 점검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요구를 받는데 올해 아마 설문조사하는 부분도 발전 모델이나 특화 전략 쪽을 좀 이제 공공성이나 지역사회 기여 쪽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나
이 학과에서 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를 구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캠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단 워크숍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기여를 담당하고 있는 그 팀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기여 팀들이 좀 연합 캠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뭐 고등교육 기회학대를 운영하는 팀들끼리 좀 모여서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사례를 발표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담당자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캠프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수도권만이라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돼서 이렇게 되면 사업단에서도 아마 운영하는 이런 팀들에서 학과라든지 이런 그 뭐 부서들이 협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또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교대 김도남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대학들과 함께 협의하고 싶은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과 좀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아까도 교양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학교가 좀 작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교육 내용들을 특히 교양 측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과 협력해서 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걸 공유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도 좀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과 간 협력들이 좀 많이 부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몇몇 학교가 진행하고 있긴 한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하고 또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처장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긴 하나 지금 예정된 한 약 20분 동안의 토론 시간이 됐고 다른 각 학교마다 토론자분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토론 내용이 없으시면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네. 그러면 오늘 토론에서는 콘텐츠 공동개발을 포함한 연합사업의 개발, 또 성과 확산,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담당자 또는 실무자 캠프 운영 등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토론에 감사드리고 오늘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어서 수도권역 사업단 협의회 협회장이신 서울교육대학교 신동훈 기획처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처장님들과 또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각자 대학에 맞는 성과도 있었고 또 거기에 맞는 고민들도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수도권 7개 대학의 특징이 다 다르다는 것은 뭐 이미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각 대학의 이제 특성을 이제 우리 대학에 또는 뭐 각자 대학에 맞게끔 또 어떻게 벤치마킹하고 또 조금 전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던 그런 공동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사업을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논의라든지 토론 과정들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온라인으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기보다는 오늘 진행한 요 동영상을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공유와 소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어떤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긴 시간 동안 여러 대학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말씀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수도권 원역사업단 성과 공유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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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